자, 그 다음에 우리 다음 파트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잠깐 소개시켜 드렸고요. 이제 장기 끝났으니까 다시 단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단기는 시험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제 세 번째 섹션이 되겠네요. 단기 비용 이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제가 따로 언급을 안 해드렸는데 우리 기회비용을 생산 버전으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회비용 문제는 매경 테스트에서 참 단골로 많이 나오고요. 난이도가 제법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비 측면에서 기회비용 잠깐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생산이든 소비든 기회비용은 보시는 것처럼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기회비용의 경제학적 정의 다시 말씀드릴게요. 경제적 선택을 위해 포기한 것들 중에서 최선의 가치, 그걸 화폐 단위로 환산하는 걸 기회비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소비에서의 기회비용 뭐냐면 우리 톰이 영화를 보는 그런 예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톰이 영화를 봅니다. 티켓값 9,000원이 나갔어요. 그것만 포기했습니까? 아니죠. 2시간도 포기했죠. 2시간도 포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톰이 영화를 보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지불한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명시적 비용은 뭐라고요? 진짜 카드 긁은 값, 카드 명세서에 찍힌 그 돈, 지갑에서 나간 돈, 금전전 지출이죠. 이게 바로 톰이 영화를 봤을 때 명시적 비용이고요. 이 2시간의 가치, 2시간도 포기했잖아요. 이게 바로 암묵적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명시적 비용은 그 지출 금액이기 때문에 바로 이거를 이제 캐치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2시간의 가치, 이 암묵적 비용으로 카운트가 되는 톰이 포기한 이 2시간의 가치를 화폐 단위로 환산해주고 싶어. 어떻게 환산하면 되느냐? 여기서 이제 기회비용의 그 기본 개념이 나가는 거죠. 선택을 위해 포기한 것들. 2시간 포기했잖아. 그 2시간을 다른 데 썼었더라면 대안이 있겠죠. 그 대안의 가치 중에서 가장 높은 가치, 즉 톰이 2시간을 영화 보는데 쓰지 않고 A를 선택하거나 B를 선택하거나 C를 선택했었을 때에 A로부터 얻는 순편익, 그 다음에 B로부터 얻는 순편익, C로부터 얻는 순편익 중에서 가장 높은 거를 체크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소비에 있어서의 기회비용 계산하는 공식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보다 난이도가 되게 더 높은 형태가 충분히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건 나중에 이제 예제라든가 문제풀이를 넘기도록 하고 지금의 이제 목적은 이제 생산에서의 기회비용 카운트하는 거니까 이것도 되게 자주 나옵니다. 다행스럽게도요. 소비에 있어서 기회비용 계산하는 것보다는 이게 조금 덜 어려워요. 그나마 좀 낫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생산에서의 기회비용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생산은 당연히 비용이 들어가잖아. 비용 아까 하지 않았어요? 토탈 코스트는 노동에 들어간 비용, 노동 고용에 들어간 비용, 그 다음에 자본 고용에 들어간 비용. 예, 물론 이런 식으로도 카운트할 수가 있는데 전혀 다른 관점에서 기회비용으로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약간 여러분들의 개념 체계가 혼란을 겪으실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원칙을 세우도록 할게요. 경제학에서 말하는 이 코스트는요, 무조건 다 기회비용이에요. 기회비용입니다. 즉 이것도 기회비용 버전이고요. 얘도 기회비용이에요. 얘도 기회비용. 그러니까 이것도 기회비용이고 이것도 기회비용인데 왜 굳이 기회비용을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 전혀 다른 경로로 또 분석을 합니까? 이게 중첩되는 영역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아직 좀 체계 혼란을 겪으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요 설명 먼저 드리고 나서 다시 요것과 결합을 시켜서 좀 확실하게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산에서의 기회비용 역시도 톰이 생산을 했다는 얘기는 우리 기업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사장님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사장님이 됐습니다. 사장님이 됐으면은 당연히 장사해가지고 총 판매 수입 얻어갔겠죠. 근데 이제 장사하기 위해서 당연히 비용이 이제 수반이 되는데 이걸 기회비용 관점에서 분리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톰이 있어요. 톰. 아직은 직장인입니다. 아직 사장님 아니에요. 기업 활동 아직 안 합니다. 아직은 직장인인 톰이 현재 월급 500만 원 받고 있다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그동안 열심히 저축해서 모은 돈이 2억 원 있다고 해볼게요. 자, 근데 이 2억 원 집안에 있는 금고에 넣어두면 이거 이자가 안 붙잖아요. 이거 되게 바보 같은 짓이죠. 그래서 이 2억 원을 바탕으로 자본소득을 얻기 위해서 톰이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톰의 입장에서는 물론 주식을 투자할 수도 있고 부동산에 투자할 수도 있고 비트코인을 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투자 대안이 있지만 톰은요, 나는 좀 리스크 가격 변동이 큰 건 좀 그러니까 그냥 정기예금 있죠. 가장 안전한 정기예금 혹은 이제 아주 안전한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원금이 보장되는 그런 금융상품에 투자를 해가지고 월 50만 원의 이자 소득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즉 지금 톰의 상황은 뭡니까?
톰은 자기가 보유한 노동과 자기가 보유한 자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바탕으로 매달 500만 원의 노동소득을 얻고 있고 매달 50만 원의 자본소득을 지금 얻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 톰의 현재 월간 총소득은 얼마죠? 550만 원이에요. 이걸로 지금 자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톰은 아직 사장님 아니에요. 자, 근데 톰은 직장 생활도 그렇고 원래 하고 싶었던 꿈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만의 커피하우스를 차려서 바리스타가 되고 싶은 거야. 근데 그것도 이제 고용된 바리스타가 아니라 자기만의 이제 커피집을 차려서 그 자기 자영업을 하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더 늦기 전에 회사를 딱 때려치고 이제 커피하우스를 차린 겁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이거 500만 원 못 벌어요. 왜? 월급 퇴사했으니까 못 버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커피하우스를 차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아껴놓은 정기 예금도 이제 빼가지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커피하우스를 차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톰은요, 자기가 이제 벌 수 있었던 노동의 기회비용과 이거를 포기한 겁니다. 550만 원이 날라간 거 이제 없어요. 이제 커피 차려가지고 먹고 살아야 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열심히 장사를 하는데 당연히 비용이 수반이 되겠죠. 커피 하우스를 운영하다 보니까. 자, 임대료 150만 원이 나갑니다. 임대료 150만 원. 물론 2억 원 깨가지고 자기 명의로 된 거면 참 좋겠는데 2억 원 갖고는 저기 다 안 돼요. 그래서 이제 2억 원 갖고는 저희 계약금이 뭐뭐 하고 났더니 임대료는 또 꼬박꼬박 내야 됩니다. 그래서 매달 임대료 150만 원 나오고요. 자, 커피 할 때 원두값도 나오고 수도, 전기 요금에다가 여러 가지 이제 제반, 재료비들 다 소모가 되겠죠. 그게 250만 원 나갑니다. 그 다음에 혼자 영업하기가 그러니까 이제 뭐 아르바이트생이라든가 이제 관리자 뽑고 그 다음에 뭐 수도, 전기 뭐 기타 등등 잡비용 다 했더니 300만 원 이렇게 이제 비용이 들어갑니다. 즉, 톰은요, 이 커피하우스를 차림으로 인해서 매달 이 돈이 이제 자기 주머니, 자기 통장에서 계속 빠져나가게 된 겁니다. 토탈 얼마 빠져나갑니까? 요거 400만 원, 요거 300만 원이니까 토탈 700만 원의 지금 비용이 매달 지금 빠져나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톰은요, 그냥 월급쟁이 할 걸. 월급쟁이면 이거 그 생각할 필요도 없었잖아요. 따박따박 월급 들어오는 거 받으면 되는데. 근데 이제 자영업을 하다 보니까 이 나가는 비용이 좀 민감해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박스를 친 이게 바로 생산에서의 명시적 비용이 되는 겁니다. 뭐 사장님 주머니에서 빠져나간 돈이에요. 이게 명시적 비용이라고. 명시적 비용. 소비에서 명시적 비용 뭡니까? 소비자의 지갑에서 빠져나간 돈, 사장님 지갑에서 빠져나간 돈. 이게 명시적 비용입니다. 근데 우리 암묵적 비용도 항상 카운트를 해야 된다라고 항상 소비든 생산이든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암묵적 비용이 뭐냐? 생산에서 암묵적 비용이 뭐냐면, 이거 중요한 거니까 별표 하나 치도록 할게요. 우리 오너죠, 오너. 사장님. 오너의 오너의 노동과 자본의 기회비용 말합니다. 노동과 자본의 기회비용. 사장님. 이 커피하우스의 소유주 우리 사장님의 노동과 자본의 기회비용. 어려운 얘기인가요? 이걸 말해요. 톰이 만약에 요 사장님이 아니었었더라면, 그렇죠? 이 사업을 하지 않았었더라면 벌 수 있었던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을 말합니다. 그거 얼마였죠? 550만 원이잖아. 이 커피하우스 안 차렸으면 매달 500만 원의 노동소득, 매달 50만 원의 자본소득 따박따박 받았을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톰이 이 커피하우스 영업활동에 뛰어들므로 인해서 발생하게 된 암묵적 비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명시적 비용 얼마입니까? 700만 원에다가 암묵적 비용 550만 원을 더해야지 톰이 이 커피하우스를 운영할 때 들어가는 총 비용, 토탈 코스트가 나오는 거예요. 얼마라고요? 얼마입니까? 예. 1250만 원이 되겠죠. 1250만 원. 자, 이걸 조금 더 사례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톰은 요렇게 이제 장사를 했는데 매달 매출액, 토탈 레비뉴가 되겠죠. 토탈 레비뉴. 매달 매출액이 지금 1000만 원을 벌고 있는 거예요. 1000만 원. 즉, 톰은요, 커피하우스를 해가지고 매달 자기 주머니에 1000만 원이 따박따박 찍히게 됩니다. 근데 자기 주머니에서 나간 돈은 얼마죠? 보시는 것처럼 700만 원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톰은 장사 한 달 끝나고 나면은 주머니 얼마가 남습니까? 300만 원이 남는 겁니다. 그러면은 1000만 원 매출 중에서 700만 원 비용 날라갔으니까 300만 원이 얘가 톰의 이윤이 되겠군요. 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윤은 뭐라고요? 프로핏은 토탈 레비뉴 빼기 토탈 코스트인데 경작에서 이 토탈 코스트는 뭐라고요? 명시적 비용 말고 암묵적 비용도 늘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토탈 코스트가 700만 원에서 안 끝나. 토탈 코스트 암묵적 비용 들어가야 된다고. 얼마 들어갑니까? 예, 550만 원 더 들어가야 된다고요. 예.
이거 얼마죠? 550만 원. 그래서 이제 토탈 코스트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1250만 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례에서 톰의 이유는 얼마입니까? 토탈 레비뉴 1000만 원에서 토탈 코스트 1250만 원을 빼니까 이유는 얼마죠? 마이너스 250만 원입니다. 톰은 마이너스 250만 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라는 게 경제학적 설명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죠. 톰은 그럼 매달 250만 원씩 적자니까 톰은 곧 완전 파산하고 굶어 죽겠네요. 그거는 아니에요. 자, 여기서 마이너스 250만 원이란 얘기는 뭐냐면은 어쨌든 지금 현재 톰의 주머니에는 얼마가 있습니까? 300만 원이 남잖아, 지금. 톰의 주머니에는 300만 원이 남고요. 톰은 이걸로 먹고 살면 되는 거야. 1000만 원 주머니에 들어왔는데 700만 원 주머니에서 나간 거니까 300만 원 주머니에 남았잖아요. 이걸로 먹고 살면 되는 거야. 근데 왜 갑자기 250만 원 적자라고 했습니까? 커피하우스 안 하고 직장생활 따박따박 했으면 550만 원 벌잖아요. 즉 직장생활 따박따박 했으면 지금 주머니에 550만 원이 매달 찍혔을 텐데 괜히 커피하우스 차리는 바람에 지금 주머니에 300만 원밖에 안 남잖아요. 250만 원을 최선의 경제적 선택을 했었을 때보다 250만 원이 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경제학적 이윤의 크기예요. 즉 경제학에서 말하는 이윤이라는 거는 그냥 맨 땅에서 그냥 마이너스 찍었다고 얘가 그냥 적자에서 빚에 허덕이다 굶어 죽는 게 아니라 경제학적 이유는 뭐냐면 이 선택을 하지 않고 다른 대안적인 선택을 했었을 때보다 더 버느냐 덜 버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250만 원 경제학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다는 얘기는 매달 250만 원씩 빚에 허덕이는 게 아니라 그냥 직장 생활해서 550만 원 벌 때보다 250만 원 덜 벌어서 300만 원밖에 못 벌고 있구나. 이거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제학적 이윤의 크기, 생산에 있어서 기회비용의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맨날 이렇게 우리 톰이 맨날 매달 1000만 원이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입소문이 나고 손님도 많아져가지고 상황이 좀 바뀌었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매출이 1350만 원 늘었다고 칩시다. 근데 임대료는 150만 원이고요. 뭐 장사 잘 된다고 임대료, 물론 나중에 그런 악독은 아니구나. 그런 조금 안타까운 건물주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계약 기간 내에는 매달 150만 원입니다. 자, 그래서 장사가 잘 돼도 임대료는 여전히 150만 원인데 장사가 잘 됐잖아요. 그러니까 재료값은 올라가죠. 재료값은 250에서 300만 원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인건비도 아르바이트생 몇 명 더 뽑아가지고 비용도 이제 명시적 비용도 이제 800만 원 나간다고 칩시다. 자, 볼게요. 자, 그럼 매출액은 1350만 원인데 우리 명시적 비용은 800만 원입니다. 자, 톰의 주머니에 남는 돈 얼마죠? 주머니에 남는 돈 550만 원이 남아요. 톰의 주머니에는 550만 원이 남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지금 매출은 1350만 원인데 그렇죠? 명시적 비용 800만 원 나갑니다. 명시적 비용 800만 원 나가고요. 자, 그러니까 톰의 주머니에 남는 돈은 일단 550만 원 남았습니다. 자, 이거 경제학적 이윤 계산해 볼게요. 경제학적 이윤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토탈 레비뉴 빼기 토탈 코스트야. 얘는 1350만 원이고. 자, 토탈 코스트 어떻게 계산합니까? 명시적 비용 얼마? 800만 원. 그 다음에 암묵적 비용이 얼마였죠? 550만 원이었잖아, 아까. 암묵적 비용 550만 원. 즉, 이 경우에 토탈 코스트는 1350만 원이네. 그러니까 똔똔이죠. 똔똔 전문용어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이윤이죠. 경제학적 이윤은 제로가 됩니다. 제로. 그럼 톰은 이렇게 열심히 장사했는데 경제학적 이윤은 제로야? 굶어 죽겠네?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뭡니까? 경제학적 이윤이 제로라는 거는 뭐냐면 이거 하나 요거 하나 똔똔이로 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최선의 선택, 다른 대안적인 선택을 했었을 때랑 똑같은 소득을 기록한다. 그게 경제학적 이윤이 제로라는 거예요. 즉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톰은요. 경제학적 이윤 0을 기록하게 됐다. 즉 톰의 주머니 안에 남는 돈은 보시는 것처럼 550만 원 남아요. 이걸로 먹고 살면 되는데 이 550만 원 남은 건 커피하우스를 차리지 않고 다른 최선의 선택을 했었을 때 버는 월소득 550만 원과 똔똔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경제학적 이윤이 0인 거는 굶어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최선의 대안적인 선택을 했을 때랑 동등한 수준의 소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 이름을 노멀 프로핏, 정상 이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름을 붙여요. 정상 이윤, 노멀 프로핏이죠. 그러니까 정상 이윤만 획득하게 되면은 일단 경제학적으로는 너는 이 커피하우스를 차린 게
뭐 잘못된 선택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직장 생활할 때 만족감이랑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꿈이었던 커피하우스 사장님이 돼서 하는 그런 정신적인 만족감은 우리 따로 고려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금전적으로는 이 정상이윤이 0일 때는 그냥 회사 다니나 아니면은 그 커피하우스 차리나 금전적으로는 동일한 수준을 얻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생산에서의 그 기회비용을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으로 카운트한 게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별로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 보시게 되면. 참고로 이것도 조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건데, 자, 그러니까 요게 매출액이 요렇게 있고요. 여러분 이게 토탈 레비뉴가 요렇게 있고요. 자, 우리 명시적 비용 일단 까진다고 했죠. 명시적 비용을 까집니다. 그럼 남는 요거를요. 얘를 뭐라 그러면 얘를 회계적 이윤이다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회계적 이윤. 즉, 총 판매 수입에서 토탈 코스트는 아직 아니고요. 총 판매 수입에서 명시적 비용만 빼고 차감한 얘를 회계적 이윤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사장님이 먹고 살 수 있는 근본 소득이 되는 겁니다. 근원 소득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경제학적으로는 여기서 하나 더 빼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뭐? 암묵적 비용 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암묵적 비용까지 다 빼고 나게 되면은 요 남은 요거. 얘를 경제적 이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경제적 이윤.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요 도표도 계략적으로 어느 정도 좀 파악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좀 비비 꼬아서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경제적 이윤이 제로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제적 이윤이 제로가 되면 딱 이 상황인 거야. 경제적 이윤이, 이게 경제적 이윤이 제로인 거잖아. 그러니까 뭐는 거죠? 경제적 이윤이 제로인 상황에서는 암묵적 비용이랑 회계적 이윤이 똑같은 크기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만약에 경제적인 순손실을 얻게 된다면 뭐 이런 거, 요거 아까 요게 경제적인 순손실이었잖아요.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 길이가요. 요 길이가 무슨 이윤? 얘가 회계적 이윤이라고. 회계적 이윤. 즉 경제적인 순손실을 입고 있는 마이너스 250만 원의 경제적 적자를 보고 있는 이 상황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 길이가 회계적 이윤, 요 길이가 암묵적 비용. 뭐가 더 크죠? 회계적 이윤보다 암묵적 비용이 더 크게 되면은 경제학적으로 순손실이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도 응용 문제로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잘 캐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